반갑습니다. 창성고등학교 2학년 문학수업 보충 과정입니다. 우리 문학교과서 251쪽과 252쪽에 걸쳐져 있는 광장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 주인공인 명준이 남한과 북한의 그 천막을 다 거쳐서 이렇게 마지막 천막을 나오면서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끝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캑캑거릴 정도로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계속 웃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양쪽의 그 회유를 다 거절을 하고 중립국을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본인은 통쾌함도 있지만 사실 그 상황에 현실에 놓인다는 것이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비애감, 허탈감 이런 감정을 동시에 다 느꼈다라고 우리가 같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장면부터는 이제 명준이의 그 생각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자, 주어가 다 생략이 돼 있어서 단순히 이 문장만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바다를 준다고 그것을 마실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다는 마실 수 없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 명준의 처한 상황과 빗대어서 보자면 남한과 북한이 각각 주장했던 그런 아주 이상적인 그런 이데올로기, 그거는 나한테 설령 준다고 해도 그거를 덥석 받아서 가질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한테 필요한 거, 사람이 마시기에는 한 사발의 물만 있으면 되는데 이 바다를 준다는 것도 허황한 일이고 가진다고 하는 것도 참 철없는 일이다 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와 한 잔의 물,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이거는 그 반대로 가질 수 없는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 그리고 눈물과 땀과 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이야기했던 그 이데올로기와 나한테 진짜 필요한 한 잔의 물 그 사이에는 얘네들이 있다는 얘기죠.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가 그 사이에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도 그 올라가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파인 골 이런 거죠. 눈물과 땀과 피도 역시 여러분이 평소에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이해했던 거지만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가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은 어쨌든 그 이상과 현실이 다른 데서 오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나는 명준이 그것을 셈할 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나의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서 자란, 그리고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셈할 줄 몰랐던 그 잘못은 나의 환상이었다는 거죠. 나는 환상을 가지고 두 대상을 바라봤던 거고 그 이데올로기를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거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그 마술사의 말을, 그 꾀임을 믿었던 것이다 라고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셨습니까? 자, 나는 그 명준이 느끼기에는 그것은 환상이었고 마술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마술이었냐면 이런 말, 이런 게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환상이었고 마술이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셈할 줄 잘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신비한 술잔, 아까 앞에 나왔던 슬픈 환상이나 마술과 같은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런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찾아 나선 길에 항구를 떠났는데 낌새를 차리고, 어떤 낌새를 알아차렸다는 거죠. 이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이나 약을 팔려고 말로 꼬인 이 게임을 알아차리고 항구를 돌아봤는데 이미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들은 자, 나를 꾀었던 마술사이기도 하고 바다를 준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기도 한 거죠. 이거는 이 부분은 여러분도 수업하면서 굉장히 잘 찾아냈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항구를 차지했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 아까 그 항구를 떠났던 신비한 술잔을 찾기 위해서 바다로 향했던 그 사람들은 다시 항구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바다의 이 난파자들은 자, 그들과 대립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바다의 난파자들을 가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이 못된 균은 그들의 입장에서 바다의 난파자들이 가지고 있는 못된 균이죠. 자신들의 낌새를 알아차린 사람들, 그리고 게임과 마술사의 말의 그 속임수를 알아차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자, 항구를 차지하고 있던 그들은 못된 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이 부분을 천천히 여러분들이 감상하면서 읽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나왔던 바다는 마실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명준이 생각할 때 이 바다는 남과 북이 주장하는 이상이고 이데올로기였죠. 자, 이것을 그냥 마실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시는 데는 이 한 사발에 물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한 거죠. 바다하고 대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남과 북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개인에게 필요한 자,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적인 것. 자, 현실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다를 준다는 것도 허황하다. 누가 준다고 얘기한 거죠? 권력자들이 준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권력자들의 거짓 약속으로 일반 군중을 속이고 있는 것이니까 권력자의 간교함이 드러난다.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바다를 가지려고 하는 철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반대에 있는 군중이죠. 그죠? 자, 군중들은 그 권력자의 간교함에 속는 어리석은 군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중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바다를 가지려고 하는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군중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다와 한 잔의 물은 이상과 현실이라고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는 그 사이에 오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고통. 결국은 이 고통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이 고통을 끊임없이 겪고 있는 건 지금 현재 6.25 같은 전쟁으로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도 갈등하고 있고 전쟁의 고통, 그 다음에 선택의 강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고통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 데 내 잘못이 있었고 자,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
명준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이거는 명준이 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그 지식인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라면 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인 어떤 그 사실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것이고, 이것은 슬픈 환상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그 마술사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는 처음에 나왔던 그 바다를 준다고 했던 허황한 약속을 했던 그런 그 권력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쓰자면 권력자이고 앞에 나왔던 그 허황한 약속을 했던 이 권력자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뻔히 알면서도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그 게임을 나는 믿으려고 했다. 지식인들은 믿으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 게임은 슬픈 환상, 그 다음에 그 마술사의 말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자,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그 환상과 같은 그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그 지식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낌새를 알아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여기서는 그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깨달았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상적인 그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깨닫고 다시 항구를 돌아봤다. 그러니까 허구성을 깨달았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낌새를 알아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여기 나왔던 아까 앞에 나왔던 마술사와 같은 그 권력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거짓된 이데올로기로 그 군중을 속이고 권력을 차지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완전히 독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 그 게임에 넘어갔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지식인들. 자, 이 지식인들은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그들은 감옥에 이 사람들을 난파자를 가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이 못된 균은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권력자들이 생각하는 못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는 그 아까 나왔던 그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입니다. 너무 천천히 가서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무 자국도 낼 수 없을 만큼 개인의 노력이나 깨달음은 한계가 있다. 자, 이거 역시 작가의 생각입니다.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이 어떻게 하는 것은 한계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어서 그 맨 뒤에 마지막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자, 은혜는 명준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은혜가 그 명준한테 그 삶에서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죽었을 때 이명준의 배에서 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명준의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자, 마지막 돛대는 배가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항해할 때 필요한 거죠. 근데 돛대가 부러져서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이루어 놓은 곳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
자기가 어떤 성취를 위해서 노력할 만한 아무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자,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그런데 내일 언덕이 없는 난파꾼, 아까 앞에 나왔던 그 항구를 떠났던 그 난파꾼들 있죠. 배를 언덕에 대야 되는데 댈 언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를 잃은 난파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권력자들한테 뺏겼던 그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그냥 물결을 따라 나선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그냥 잃어버린 거죠. 이명두는 그래서 제3국 중립국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그 꾀임이나 속임수가 없는 섬, 자 그런 장소를 그런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권력자들의 그런 꾀임이 없는 이데올로기에 속임수가 없는 자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속지 않고 그냥 현실에 충실한 그런 삶. 자, 이명준이 생각할 때 혹은 작가가 생각할 때의 생각입니다. 자,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에 무서운 게 뭐였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남한과 북한에서의 그 삶, 그리고 끊임없이 강요당하고 환상으로 꿰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것을 너무 빨리 본 탓에 지쳐 빠진 몸이 그냥 자연의 수명에 다하기를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수명을 다해서 그냥 그 죽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중립국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립국을 선택한 것은 양쪽의 체제가 너무 자신과 맞지 않아서 이상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도피적인 선택이었죠. 자, 도피고 도망입니다. 이상세계로 떠나는 것이 아니죠. 자, 이 부분도 분명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